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방시설 기준의 특례라고 해서 우리 이제 이어서 한번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내용이 좀 많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법에 있는 내용을 또 좀 줄여와 봤어요. 자, 일단 강화된 기준 적용 여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본서는 자, 보십시오.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이 변경이 됐다. 그럼 그 기준이 강화가 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서는 변경 전에 법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 소방법은 이해하지 않는다. 기억하시죠? 그죠?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근데 다만 어디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강화가 됐다라는 게 뭐야? 원래 우리 건물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지 않는 건물이었는데 이제 법이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뀌면서 우리 소방 대상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되는 대상물에 해당이 됐다. 법이 강화가 되면서. 자, 그러면 우리 건물을 셧다운하고 다 닫아놓고 스프링클러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근데 해당하는 내용, 그죠?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에 해당하면은 꼭 강화된 기준에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항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다. 그죠? 소경 탐속피라고 해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해줘야 된다. 소경 탐속피, 그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대통령령에 가보면 용도에 따라 그러니까 지하구나 공동구 쪽에 갔을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자 탐통 유방, 그죠? 탐통 유방 이런 애들 맞죠? 그리고 노유자 시설에 갔을 때 간탐단, 그죠? 자, 그리고 의료 시설에 갔을 때 스간 탐속 이런 애들. 맞나요? 여기가 소자, 탐통, 유방.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를 적용한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그래서 요거를 꼭 암기를 해 두셔라. 됐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공동구나 전력통신용 지하구 같은 경우는 똑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똑같이 들어간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노유자 시설이나 의료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들에 대한 거 강화된 기준 적용하는 경우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었다. 요거는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때가 또 됐어요. 그쵸? 19년도에 나오고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여기서 나왔죠. 유사소방시설.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올해 나왔을 때. 그래서 거기 가보면 본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통령령에 갔을 때 요 면제가 되는 소방시설을 얘기한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면제를 하는 거예요. 뭐를 설치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걸 설치했을 때. 그쵸? 그래서 자동 소화 장치를 내가 면제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그 자동 소화 장치가 유효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유효하게 또는 약제를 뿌릴 수 있는 그 범위 안쪽에서 얘를 설치하게 된다면 얘가 면제가 되더라. 기억하십니까? 자, 그리고 스프링클러를 내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스프링클러를 면제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자동 소화 장치나 또는 물분무 등. 근데 뭐 전기 저장 시설은 제외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클러와 자동 소화 장치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제 서로 상응하게 지금 여기 스프링클러에 갔을 때 자동 소화 장치, 물분무 등, 그죠? 요런 애들이 이제 상응해서 면제를 시킬 수가 있더라. 왼쪽에 있는 애들을. 그리고 물분무 등은 스프링클러. 그래서 제가 요거 두 개는 좀 보셔라. 스프링클러와 물분무 등 자동 소화 장치는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물분무 등 스프링클러. 요게 이제 서로 면제가 가능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차고 주차장만 해당한다라는 거는 조금 체크를 잘 해주셔야겠죠. 맞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간이SP나 또는 연소방지 설비다라고 하면은 스물미라고 했었죠. 그죠? 스물미. 이거 등 아닙니다. 왜냐면 물분무 등이면 물분무, 미분무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냥 물미만 딱 들어가 있어요. 스물미. 아셨죠? 자, 그리고 비경을 내가 면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2개 이상의 단경을 연동해서 설치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비경 또는 단경을 면제하고 싶다. 자탐이나 알림. 네, 자탐 위주로 좀 보시면 좋고요. 자탐 위주로 좀 보시면 좋고, 비방은 자탐. 그죠? 자탐 정도 보십시오. 이것도. 그리고 누경은 아지,
그죠? 그리고 비조, 유도 등으로만 면제가 됩니다. 등으로만 면제가 되고, 연살은 송수구를 부설한 스간물미. 그죠? 송수구 부설 스간물미.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가보면 법 본문에는 21가지가 원래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엄청 많죠. 그죠? 엄청 많은데 이 정도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됐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정도만 해가도 베스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 있게 연습을 좀 해가십시오. 이거는 아셨죠? 이 조항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는 증축과 뭐 나와요? 이제 용도 변경 나오죠. 그죠? 그래서 증축과 용도 변경도 우리가 이제 대통령령 부분에 가보면 들어가 있는 건데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증축이라는 건 늘리는 거다, 옆으로. 이렇게. 이 기존에 있던 부분이고 여기가 증축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아니 여기 증축 부분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오늘 지은 거니까 24년에 여기 20년도에 지은 거래요. 그럼 법이 맞을 수가 없거든. 그럼 증축되는 해에 이 법을 따라서 전체를 다 바꿔줘라, 원래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증축 당시에 소방시설의 법 또는 기준을 적용을 해줘라.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은 기존은 빼라. 기존은 빼라. 대신에 증축 부분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축 부분은 새로운 법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서 완벽하게 나누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존과 증축을 내화 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나눈대요. 그죠? 완벽하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또 기존과 증축을 60분 플러스 방화문이나 자동 방화 셔터, 그러니까 바닥과 벽으로 나누거나, 그러니까 불이 옆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죠? 60분 플러스 자동 방화 셔터, 완벽하게 방화 구획이 되어 있는 거죠, 두 개 다. 그리고 여기가 원래 자동차 생산 공장인 거예요. 근데 기존 건물이 자동차 생산 공장인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요 정도 붙인대요. 내부에 연면적 33제곱 이하의 직원 휴게실, 그죠? 또는 캐노피를 설치한대. 그 캐노피가 근데 벽이 없는 구조로 다 뭐가 돼 있대요? 개방이 돼 있대요. 그죠? 이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완벽하게 나눠진 걸로 봐서 여기만 우리가 강화된 법, 그러니까 그때 법으로 하고 여기는 그대로 둬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그죠? 많이 나왔고 용도 변경도 나올 수는 있지만 용도 변경보단 제가 증축이 더 잘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용도 변경 시에는 용도 변경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화된 법으로 적용을 해주면 된다. 그때 당시에. 그죠? 용도 변경이라는 건 내가 시설 대 시설, 판매 시설을 위락 시설로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뭐 근생을 뭐 교육 연구 시설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용도 변경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때 당시에 법을 적용하면 된다. 나머지 부분은 안 건드려도 된다. 근데 용도 변경 되는 부분도 내가 그때 당시에 법으로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용도 변경을 했는데 오히려 더 어떻게 됐대요? 안전해졌대요. 그렇죠? 오히려 안전해졌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전성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확대 요인이 적어졌다. 피난 또는 진압 활동이 쉽게 변경이 됐다. 그렇죠? 용도 변경으로의 가연물의 양이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다. 이런 경우.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됐나요? 요거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 요 특례를 적용을 시키는데 이게 거기 가보면 법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서가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서. 본서도 하나 적어주시죠. 본서.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죠? 이 정도는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죠. 얘가 이제 뭐였어요? 우리가 특정 소방대사물에 갔는데 거기 화재 위험도가 어떻대요? 낮대요. 그러니까 화재 위험도가 낮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오른쪽에 갔을 때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시설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얘부터 보시라고. 낮은, 어려운, 특수, 자체. 아셨죠? 이거부터 포인트 따서 알아두십시오. 포인트 따서. 왜냐면 이것도 물어본다 그랬죠. 그럼 화재 위험도가 낮은 곳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석불이 있다 그랬죠. 석재 불연성. 석불.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면제가 가능한 게 외살. 근데 살은 어차피 공통. 연산은 어차피 공통. 맞죠, 여러분들? 자, 오른쪽으로 와서 적용하기 어려운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펄프 음료수, 물 많은 곳이라 그랬죠. 펄음, 펄음. 그리고 여기 정수목, 위에 농, 축, 요것도 한번 보시고 정수목 들어가 있고, 여기는 스상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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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상살. 어차피 살은 공통이라고 했으니까 스상과 탐상이네 결국. 근데 어차피 상상 똑같이 들어가죠. 상수도 상수소. 그러니까 스하고 탐, 요 정도 잘 보시면 되겠네. 스하고 탐 잘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특수는 원자력 발전소, 이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하는 장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송살이래, 송살. 근데 어차피 살 제가 똑같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송 위주로 보시면 되겠네. 송 위주로 보시면 되겠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체 소방대가 들어가 있대요. 그럼 여기 갔을 때 내용, 요건 소와 용수야 여러분들. 송살, 내용송, 내용송.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 요것도 시험 문제가 또 나올 때가 됐다. 요것도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 맨 오른쪽이 제일 중요한 게 맞아요. 여러분들 맨 오른쪽이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네도 물어볼 수 있다 그랬죠. 얘가 어디에 해당하냐? 얘가 어디에 해당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랬지. 역으로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과. 그래서 그런 기준도 같이 정리를 잘 해주셔라. 그래서 이 13조가 법 내용은 많지 않은데 시행령 내용이 많은 거예요. 지금 시행령이 다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령이. 그쵸?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맞죠? 그러니까 두 번째 보시는 거니까 두 번째 볼 땐 외워야 돼요. 하셨죠? 제가 외우란 말밖에 못 해드리는 게 좀 미안하긴 한데, 근데 안 외우면 어떡해. 그죠?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법규가 그래도 한 300, 몇 페이지죠, 우리? 350페이지 정도 되죠? 그죠? 저는 이거 그냥 절반으로 좀 이렇게 분철을 하든 해서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어. 지하철이나 이런데. 좀 휴대성 좋게. 왜냐면 그 두꺼운 책 2권을 가지고 다니기는 좀 어렵잖아요. 700페이지. 우리 예전에 기본 책이 한 두 권 합치면 800페이지 될 거예요. 그 이만한데. 벽돌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분철해서 1권, 2권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나눠서 볼 수 있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좀 휴대성 좋게 만든 책이기 때문에, 조금, 요 정도는 보셔야 돼. 이것도 너무 휴대성 있게 너무 줄여버리면은, 양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문제를 못 풀어요. 그죠? 최대한 요게 줄일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제가 줄인 거예요. 하셨죠? 요 정도는 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 14조 한번 보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별로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특소물에 아까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 소방시설이 엄청 많았잖아요. 소화 설비도 있었고, 경보 설비도 있었고, 그죠? 피난 구조 설비도 있었고, 소화 용수 설비도 있었고, 소화 활동 설비 다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할 거면, 맞습니까? 자, 얘네들을 고려를 해주라고. 맞나요? 네 가지. 자, 근데 시험 문제에 갔을 때 얘를 물어본 적이 있다. 근데 그때는 요 3개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기출이. 근데 이 하나가 추가가 됐죠. 이용자 특성까지.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잘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시행령 별표를 봤을 때, 맞나요? 그 안에 갔을 때 이제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뭐 바닥 면적 기준도 있었고, 연면적, 그게 다 규모죠. 그죠? 규모. 그리고 용도도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영화 상영관 같은 데 가보면 수용인원 100명 이런 거 많았죠. 그죠? 수용인원 기준. 자, 그리고 청장은, 보십시오. 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 위험 특성 변화 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1항에 따른 소방시설 규정을, 맞습니까? 자, 몇 년에 몇 회 정비하래요? 3년에 1회 정비하래. 3년에 1회. 3년에 1회. 요거 2년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죠. 그죠? 3년. 2년 아닙니다. 그리고 청장이에요. 청장이 한대요. 그러면 이 수용 인원을 우리가 계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래에 있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 이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죠? 최근에 계산 문제도 나왔고 틀림없이 말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계산 문제, 최근에 요게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온 거예요. 23년이. 그 앞에 건 다 말 문제로 나온 거고 그 앞전에는요. 그럼 뭐라고 나와 있다? 아니 여기 수용 인원은 숙박시설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한다면, 자, 침대가 있대요. 여기는 침대가 없대요. 그죠? 그래서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과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이 있는데,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은 종사자 수에다가 뭐를 더한대요? 침대 수를 더한대. 침대 수. 자, 침대가 없는 건 종사자 수에다가
바닥 면적 합계를 3으로 나눠주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숙박은 무조건 얘를 먼저 생각하셔라. 얘 무조건 깔려야 된다. 종사자. 그죠? 근데 침대가 있대요. 그럼 문제에서 침대 수를 줄 거야. 침대가 100개면 수용 인원은 10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2인용 침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침대 하나는 2인용 침대 하나는 몇 명으로 계산하라고? 2명으로 계산해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침대가 아니다. 만일 예를 들어 온돌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 온돌 바닥 면적을 몇으로 나눠요? 3으로 그냥 나눠주는 거지. 맞습니까? 네, 그런 개념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자, 이제 그 외입니다. 그 외.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강교, 상실, 휴 나온다 그랬죠? 무슨 실 대부분. 근데 이게 다 어디에 있는 실이야, 여러분들? 약간 학교나 학원 이런 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이런 데. 맞습니까? 그래서 강의실, 학교, 학원, 교무실, 학교, 학원 이런 데 있죠. 상담실도 있고 실습하는 곳도 있고 학생들 쉬는 휴게실도 있고 이런 용도로 쓰이는 곳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용도로 따지는 여기는 용도. 어떤 건물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게 아니고 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가 보면 바닥 면적 합계를 몇으로 나눠주래요? 1.9로 나눠주래. 1.9. 대략 이 정도 된다 그랬어요. 1.9로 알아두시는 게 좋지만 대략 이 정도.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246으로 외우라 그랬잖아요. 246. 246. 그래서 강문은종이 46이야. 강문은종. 여기 문종은 또 같이 들어가. 이게 세트로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강당, 문화집회, 운동, 종교시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를 몇으로 나눠줘요? 여기는 4.6으로 나눠주래요. 근데 강문은종에 갔는데 거기 고정식 의자가 있대요. 그럼 고정식 의자를 다 세주는 거야. 아셨죠? 자, 그리고 고정식 근 의자가 있대요. 긴 의자가 있으면 그 긴 너비를 몇으로 나눠주래요? 0.45로 나눠주래요. 맞죠? 그래서 이거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그 밖에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라고 하면은 바닥 면적 합계를 몇으로 나누래요? 3으로 나누래요. 3. 맞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바닥 면적 3으로 나누는 건. 대신에 얘는 종사자 수가 들어가는 거고, 그죠? 얘는 종사자 수가 들어가지 않는 거고, 그 외의 것. 맞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리고 복도, 계단, 화장실 바닥 면적은 여기는 수용 인원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요런 데에 사람들이 살진 않잖아, 계속. 왜냐면 그 안에 오랜 시간 머무르는 곳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저는 변비가,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하고 싸우자는 거고, 그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런 데는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소수점 이하의 수는 어떻게 한대요? 반올림한 대. 됐습니까? 네.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됐죠? 그래서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15조입니다. 건설 현장의 임시 소방시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죠? 임시 소방시설. 자, 이 임시 소방시설은 뭐가 쉬운 시설이냐면 건물에 갔을 때 이제 소방시설을 내가 설치를 하는데 이게 쉬운 거. 즉 내가 공사가 끝나면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최초로 설치할 때도 되게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애여야 된다고. 그래서 설치와 뭐가 쉬워야 된다? 철거가 쉬워야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죠? 설치와 철거가 쉬워야 되는 소방시설이 임시 소방시설이다라고 들어간다고요. 그죠? 그럼 설치하는 사람은 누구다? 공사 시공자가 설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화재 위험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나 철거가 쉬운 화재 대비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공사 시공자가. 근데 그 소방시설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임시 소방시설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건설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 시공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대수선 이런 공사를 하기 전에, 그리고 그 안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 대비 시설인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이제 화재 위험 작업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맞습니까?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제가 이런 것들 잘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연소성 이런 거 안 들어가요. 됐죠? 그래서 이런 물질을 취급한다. 뭐 휘발성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왠지 위험해 보이는데 안 들어간다고. 인화, 가연, 폭발 이렇게만 들어가고, 또는 가스, 그죠?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이다. 그리고 용접, 용단. 여기서 불꽃이 발생한대, 그지? 또는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접용단, 불꽃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이다. 용접용단, 불꽃, 화기. 용접용단, 불꽃, 화기. 그리고 전열, 가열, 이런 것들 열이 많이 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알루, 마그, 알마라고 그냥 외워두셔도 되고요. 폭발성 부유분진. 이런 거 아닙니다. 연소도 아니고 딱 폭발성이야, 여러분. 딱 폭발성.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진 폭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방학개론에서 배우는. 그리고 1호부터 4호까지 비슷한 작업,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이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좀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됐나요? 그래서 이 임시소방시설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제 설치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화재 위험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임시소방시설의 종류가 또 대통령령에 가보면 나와 있는데 이거는 풀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다음 중 임시소방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틀림없이 그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소화기죠. 소화기. 그리고 간이소화장치라는 게 있어요.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 장치가 있습니다. 자, 비상경보 설비는 소방시설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오답으로 껴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피난유도선은 소방시설이죠. 간이피난유도선은 소방시설이 아니고 임시소방시설입니다. 아셨죠? 가스누설 경보기. 자, 이런 것들은 어디에도 들어가요? 소방시설에도 들어가고 임시소방시설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요거는 네, 굳이 똑같은 게 두 개가 들어갔네요. 자, 비상조명등 요거 소방시설이죠. 그리고 똑같이 임시소방시설에도 같이 들어가는 거고, 방화포 요거는 따로 보셔야겠죠. 방화포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또 암기를 해 주셔라 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다 대통령령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종류의 규모, 그죠? 공사 종류와 규모. 그래서 내가 만일 소화기를 설치를 하는 곳이다, 우리가 소화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공사다 라고 한다면 본서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죠? 본서장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의 작업 현장, 그냥 건축허가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공사 현장에는 꼭 꼭 뭐를 설치하래요? 소화기를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 제가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요거. 간이소화장치 연면적 3,000에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 층 바닥면적 600. 그래서 요거 옥내소화전하고 똑같이 봐라. 옥내소화전도 요거 있었죠. 그죠? 그리고 비상경보장치는 소방시설 기준에 비상경보 설비 기준하고 똑같다. 맞습니까? 여기 공연장은 없지만 그래도 지무바 1호까지 딱 있잖아요. 연면적 400 들어가 있고. 맞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보십시오. 자, 그리고 가스누설,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조명 등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개를 세팅하시면 나머지 얘는 그냥 요 지무바 1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된다. 됐습니까? 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갔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방화포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곳에 다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방화포는 용접, 용단 작업만. 있을까요? 하나? 방화포는 하나 첨언해서 써놓겠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대체 설비 우리가 설치하면은 수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시소방시설과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다. 이것도 다 대통령령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봐주겠다라고 하면은 기본 이제 옥외소화전 들어가 있죠. 옥외가 아니고 옥내. 그죠?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 방수구 인근에 소화기를 설치했을 때, 특히 옥내 잘 보시죠.
아셨죠? 그래서 건물에 내가 만일 뭐 증축 공사를 하는데 기존 건물에 원래 뭐가 있었대요? 옥내가 있으면 굳이 간이소화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비상경보 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봐주는 게 여기 가보면 방탐 들어가 있습니다. 방탐.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전에도 요거 조심하시라 그랬죠. 얘로 면제 안 된다고. 왠지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아셨죠? 간이 피난 유도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선, 등, 등, 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소방시설로 쓰는 얘네들을 설치하면 괜찮대요. 그죠? 표지로 면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표지로 면제 안 돼요. 이런 것들 조금 잘 보시고, 휴대용으로 면제 안 됩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보시고, 자, 이게 만일 본서가 이걸 딱 봤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조치 명령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야, 제대로 해! 라고 조치 명령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 적어 두십시오. 누가 내린다? 본서. 이 정도. 네. 이 정도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평상시에 잘 해줘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보통 계단식이나 이런 데 이제 뭐를 놓지 말아라? 물건 놓지 말아라. 뭐 자전거를 묶어 놓는다던가 분리수거를 내놓는다던가. 맞습니까? 예전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방화문 항상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닫아놔야 되는데, 그게 닫아놔야지 여러분들 그거를 막 잠궈놓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막 여기가 보면 막 그런 것들 나와요. 폐쇄 훼손, 피방방에 대한 거 폐쇄 훼손, 피방방에 대한 거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피방방에 대한 거 장애를 주거나 지장을 준다. 그죠? 변경을 한다. 자기 맘대로. 맞습니까?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요게 300인데 왜 200으로 들어갔나 모르겠네요. 요게 300입니다. 300 여러분들. 300만 원 이하의 뭘로? 과태료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요거 나중에 제가 이런 것들 한번 또 뒤쪽에 갔을 때 이제 벌칙 쪽에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여기 300만 원 잘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조치명령 들어가는데 조치명령은 대부분 본서예요. 아셨죠?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자, 그리고 17조에 가보면 뭐가 나온다?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라는 게 나와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교체를 해줘야 된다. 관계인이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연장도 가능합니다. 성능 확인을 따로 받으면 뭐 연장도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내용연수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연수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지금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분말 소화기. 그게 10년. 이거 여러분들 늘어날 거야, 점점. 근데 지금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요거 알고 계셔야 돼. 분말 10년, 분말 소화기 10년. 올해도 나왔어요. 나오면 좋다 그랬죠. 왜냐면 어렵게 안 나옵니다, 절대. 이 정도 잘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와요? 위원회가 나옵니다. 위원회. 위원회. 그 이름이 무슨 위원회야, 지금? 소방기술심의위원회라고 나와 있죠. 요거 여러분들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부터 정리하셔야 돼? 어디에 설치하는지. 일단 중앙위원회는 청. 그죠? 지방위원회는 어디? 시도. 그래서 중앙위원회에는 심의사항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 꼭 알고 계세요.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거, 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 특수한 거, 특수설계시공, 그리고 소방시설의 설계나 감리. 맞습니까? 그리고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하자, 공사하자, 시설공사하자. 그래서 공사하자입니다. 공사하자. 그냥 시설하자는 어디예요? 지방이에요, 여러분들. 시도 쪽에. 맞습니까? 그리고 신기술, 신공법 이런 거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중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10만 이상의 설시감, 설계, 시공, 감리하자.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 그죠? 요거 엄청 많죠, 중앙이. 그죠? 그리고 청장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이라고 들어가 있고, 지방위원회는 그 외에겠죠. 그래서 요거 하자 잘 보시고, 설시감 10만 이상은 아까 얘라 그랬는데 미만은 이쪽에 들어가죠. 그리고 본서가 화재 안전 기준이나 제조소 등의 시설 기준에 적용에 관련하여 기술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본서가. 그리고 시도지사가 심의에 붙이는 사항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본서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고.
그리고 여기 위원 구성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구성에 가보면 뭐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을 해줘라. 6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해라. 회의를 열 땐 6명에서 12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회의에 대한 기준도 쭉쭉쭉쭉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 여러분들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위원은 누가 할 수 있냐면 그냥 첨언을 해서 쓰면 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리고 5년 뭐 이런 경력 있는 사람들 간단하게만 적어두십시오. 그리고 뭐 석사 이상도 있어요. 석사 이상도 있는데 네, 읽어보시고요.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요 지방위원회도 똑같아요. 요거는 위원은 똑같으니까 같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자 여기는 연임 기준 아직 살아 있습니다. 2년에 한 차례 연임 이런 기준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여기 19조에 가보면 화재 안전 기준의 관리 운영에 대한 게 들어가요.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걸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하여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업무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청장이다라고 해서 들어가요. 원래는 19조 내용이 있는데 19조 내용은 제가 뺐습니다. 뺐고 왜냐면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나중에 필요하면 가지고 오자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챕터가 또 끝나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진짜 많죠. 그죠? 몇 개야? 이게 OX가. 40개나 있네요. 그죠? 40개나 있네요. 그리고 기출 OX도 19개. 그쵸? 많죠? 이걸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복습하는 겸 쳐서. 내용이 많았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지 뭐. 그지? 그래서 여기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보십시오.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의 수용 인원은 종사자 수 플러스 침대 수로 산정한다. 이거 맞습니까? 맞죠? 침대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2인용이면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2명으로 산정을 한다라는 거 한번 잘 정리를 또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맞죠, 그죠? 기본적으로 맞고 강의실은 1.9로 나누죠. 문화집회시설은 4.6으로 나누죠. 지금 잘못된 게 쭉쭉쭉쭉 지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네 번째. 판매시설일 때 바닥 면적이 5,000제곱 이상이면 전층 SP. 5번. 터널 길이가 500m면 옥내 안 설치하죠. 이게 1000m 이상이어야 설치하죠. 연면적이 1000제곱 이상인 지하가에는 SP 설치하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7번. 근생 중 근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 이상인 거는 모든 층의 간이 SP. 연면적 600제곱 이상인 주차용 건축물에는 물분무 등이 아니고 요게 800 이상일 때. 비상경보 설비 옥내 작업장일 때 이게 몇 명? 50명. 그쵸?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전층에 자탐, 오케이. 이런 것들 들어가 있었죠. 그죠? 11번. 연면적이 400제곱 미만의 어린이 외관이 아니고 이게 아까 어디였어요? 그렇지.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X로 바로 X 치시고 들어가야겠죠. 12번. 통합감시 시설은 지하가가 아니고 지하구죠. 한 글자 바꾸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번 지하층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는 인명구조기구 4개를 다 설치. 방열복 또는 방화복. 그리고 인공수생기, 공기호흡기. 그죠? 맞는 얘기죠. 그리고 14번 공기호흡기는 호스릴에는 설치 안 하죠. 맞죠, 여러분들? 호스릴은 제외다라고 했었죠, 우리 예전에. 15번 연결송수관 설비는 터널 길이가 1000m 이상일 때 설치하죠. 그래서 1000m 이상일 때 연송 들어간다라고 했었고 연소방지 설비는 모든 지하구라고 하면 틀린 게 이게 전력용이나 어디만 들어간다? 통신용에만 들어간다. 그런 개념으로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17번 20층 이상인 층수를 가지고 있는데 16층 이상의 모든 층에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한다. 이게 20층이 아니고 몇 층? 그렇지. 지하가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 이상인 곳에는 제연설비 설치하죠. 제연설비 행안무령으로 정하는 터널에서 설치합니다. 그죠? X죠. 이런 것들은. 맞죠? 그러니까 길이가 따로 나와 있지 않았던 거지. 20번. 비상조명 등은 터널 길이가 500m 이상이면 설치하죠. 비상조명 등 터널 500m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21번. 소방시설 중 소경 탐속 피. 대통령령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 적용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22번 공동구에 설치하는 애 중에 소, 자, 탐, 통, 유, 방인데 송 들어갔네. X. 노유자 시설에는 간, 탐, 단. 맞죠, 여러분들? 맞나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24번 의료시설에는 스,
여기 갔을 때 족이 뭐 이상한 거 들어갔죠. 그죠? 맞습니까?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간이 SP 들어가야지. 그죠? 여기 탐속 뒤에는 제대로 들어갔네요. 됐나요? X. 자, 그리고 25번. 간이 SP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내가 거기다가 스물미 설치하면 면제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5죠. 5. 26번.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차고 주차장에 SP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면 그 유효 범위에서 설치가 면제가 된다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27번. 비상조명 등을 설치하는데 표지로는 면제 안 되지. 등으로만 면제가 가능하다라고 아까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상조명 등은 이제 피난구 유도 등, 통로 유도 등 이런 것들로 면제가 가능하다. 28번. 누전경보기는 아크나 지락. 그죠?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리고 29번.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 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해 증축 당시에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경 기준을 적용한다. 맞죠, 여러분들? 전체에 대해서 증축 당시를 적용을 하는 거고,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60분 플러스 또는 자동 방화 셔터로 구획되어 있으면 기존 부분은 증축 당시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화재안전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오케이. 맞습니까? 31번. 본선은 특정 소방대상물이 용도 변경이 되면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당시에 법을 적용한다. 오케이. 32번. 펄음 들어가 있습니다. 세정 또는 충전하라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간이 SP,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및 연결살수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요게 간이 SP가 아니고 무슨 설비? 그냥 스프링클러 X. 맞죠? 자, 33번. 석불. 석불. 있습니다. 석불은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옥외나 연결살수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다. 오케이.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34번. 요거 몇 년에 몇 회 정비야, 여러분들? 3년에 1회 정비지, 3년에. 그죠? 자, 그리고 35번. 공사 시공자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대수선,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화재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 대비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죠? 임시 소방시설에는 비상경보 설비가 아니고 장치. 연면적 3,000제곱 이상일 땐 간이 소화 장치 설치하죠. 그죠? 지하층, 무창층은 해당 층 바닥 면적이 150제곱 이상일 때 비상경보 장치. 그리고 이거 분말 소화기 10년.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청해 중앙기술심의위원회 중앙위원회를 두는데 시설하자 판단이 아니고 여기는 시설 공사에 대한. 맞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네, 엄청 많죠, 내용이. 그리고 이제 기출 마찬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 지문도 한번 볼게요. OX. 아파트 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한다. 물류 터미널을 제외한 창고 시설은 5,000제곱미터. 그죠? 5,000. 잘못됐죠, 지금. X. 자, 3번. 근생 중 조산업 및 산후조리원으로 연면적이 500제곱 이상인 시설에는 간이 SP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500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500 이상이 아니고 600제곱 미만일 때.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 판매 시설의 바닥 면적이 5,000제곱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0인 이상이면 모든 층에 SP 오케이. 판운창 해가지고 들어가 있었죠.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에는 간이 SP. 이것도 아까 들어가 있었습니다. 300 이상에 600 미만. 그죠? 자,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로서 연면적이 100제곱 이상이면 간이 SP. 이것도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죠? 7번 연면적이 500제곱 이상일 때가 아니고 여기 얼마 이상일 때 800제곱일 때.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나 기숙사 연면적 2000제곱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한다. 들어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8번도 맞는 얘기고 9번 보겠습니다. 문화집회시설, 종교, 운동, 무대부 바닥 면적이 200제곱 이상 또는 문화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제연설비. 그죠? X죠. X. 100제곱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잠깐만요. 10번에 가보면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탐단, 그죠? 강화된 기준 적용. 됐습니까? 자, 그리고 11번 보겠습니다. 간이 SP를 설치하는 경우 특정 소방대상물의 분말 소화 설비를 설치하면 유효 범위에서 설치가 면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뭐였어요? 스물미였죠. 스물미. 그죠? X.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전체에 대해 증축 당시에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갔을 때 그죠? 전체에 대해 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그죠? 네, 이제 기본 기준은 요게 맞죠. 그리고 13번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탐상살 이렇게 면제가 가능하다 그랬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소방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음료수 공장이나 세정, 충전하는 작업장 등의 구분은 어려운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물어보기도 한다 그랬어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지금 쭉 가보니까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쭉 갔을 때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16번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화재 위험 작업에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인화성이 아니고 폭발성, 분진 폭발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맞죠? 다음 17번 옥내소화전이 설치됐을 땐 용도 변경을 할 때 인테리어 변경 공사를 하는데 간이소화장치 설치할 필요 없죠. 옥내소화전이 이미 있으니까 면제가 된다라는 거지. 맞죠? 자 그리고 18번 10만 제곱 미만의 설시감 하자 의무는 지방. 그리고 요거 내용연수 10년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 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들 암기할 양이 좀 많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고 공부를 하실 때 확실하게 해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자 조금 쉬었다가 저희 이제 다음 챕터 이제 방염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방염 쪽에 갔을 때 방염하시고 그리고 뒤에 가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자체 점검에 대한 게 나와요. 그죠? 그것도 마저 우리 예전에 했던 거 한 번 더 떠올리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